내년에 기업 이익이 얼마로 느는 걸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냐. 보통 이렇게 2년 연속 기업들의 이익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는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요. 보통은 한 10%대. 그리고 반도체와 한전을 비롯한 유틸리티를 뺀 나머지 업종들의 전체적인 내년 이익의 컨센서스는 10% 안짝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기업 이익이 한 10%에서 20% 사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정한 저희들의 적정 코스피 범위는 한 2,700에서 2,8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600대까지 갔다가 네. 약간 지금 내려앉아서 2,500대 후반인데요. 뭐 지금보다 조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한 랠리다라고 볼 정도로 또는 뭐 이제 바닥을 쳐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정도의 어떤 그런 강한 랠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전편에서 또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이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저희 컨텐츠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양 입장은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누가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 건 맞는데 글쎄 너무 쏠림도 많이 돼 있을 뿐더러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될까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남겨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반도체도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끔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또 한전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어떤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 요소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700에서 2,800 정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꼽아본 변수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좀 튀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증권사도 물론 있기도 하고요. 이사님께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올해 연말에 원달러 환율 전망을 한 1,320원에서 1,330원 정도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이제 1,300원대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일주일 전만 해도 1,270원대까지 그렇죠, 갔을 때는 소위 속된 말로 후달가였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환율을 전망할 때 봐야 될 이슈가 중국입니다. 혹시 지금 홍콩의 HSBC가 주 7일 근무한다는 거 아십니까? 전 처음 들었어요. 홍콩의 HSBC가 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치를 합니까? 주 7일을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하고 홍콩 간의 어떤 리오프닝,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왕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중국 본토인들이 여행을 와서 HSBC나 스탠다드 차터스나 이런 외국계 은행,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 네. 그렇게 계좌를 개설을 하려고 많이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본토인들이 홍콩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 홍콩 HSBC에서는 영업 시간을 주 7일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환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금리 차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돈이 들어오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럼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안화가 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치는 계속 하락하겠죠, 네. 그러면? 위안화랑 같이 가던 원화도 사실은 이런데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긴 합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중국의 어떤 이런 그 독특한 상황이 한국에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이제 재고 조정을 열심히 하면서 네. 수출의 어떤 바닥은 분명히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재고 상황이 너무나 많을 뿐더러 뭐 더 이상 재고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지난 실적 발표 때 삼성전자가 분명히 감산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재고 조정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일단은 조만간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뭐 중국이 굉장히 안 좋고 따라서 원화도 절하 압력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위안화만큼 저희가 원화가 절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중국은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확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금의 유출이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 현대차 그룹이 해외 법인에서 유보금을 본사로 배당을 하면서 네. 오히려 해외에 있던 돈들이 들어왔다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뭐 전기차나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일본으로 워낙 관광을 많이 가긴 하지만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 수지는 적자이긴 하지만 직접 투자, 네. 그 다음에 증권 투자도 유출 규모가 작년보다는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보다는 저희가 이런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이 좀 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1,2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가긴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인 1,200원 이전으로 가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1,400원대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한 1,300원 초중반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근데 듣다 보니까 위완화와 영향을 받아서 원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하방에 대한 제한 요소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1,320원을 예상하신다면 달러의 가치 상승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네네. 해야 그 값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좀 계속 오를 거라고,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국의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도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는 조금 강해질 거. 그러겠죠. 그래서 달러를 약간 뭐 초강세는 아니고 작년과 같은 초강세는 아니고 네. 완만한 강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주요 통화 6개로 되어 있는 DXY라는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2, 103 정도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저희는 한 104에서 1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달러가 강해서 막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갈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달러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 기준치만 보더라도 타 증권사보다는 그래도 5% 정도 높게는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 인상 기조도 그렇고요. 네. 증시도 한 5에서 10% 다른 데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얘기했으니까 또 대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쪽인데 일본은 증시가 막 계속 화랑을 겪다 보니까 잃어버린 30년 이제 되찾아온다라는 뉴스들을 뭐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요 한 달 내 참 많이 봤습니다. 일본 증시에 대해서 투자할 때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먼저 일본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디플레,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면 아사히 맥주가 네.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먹으나 조금 이따 먹으나 그렇죠. 조금 이따 마시는 게 훨씬 낫겠죠.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아사히 맥주가 최근 1년 사이에 2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인 진짜 것이죠. 인플레 압력이라는 게 생기고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4캔에 3,000원 하던 아사히 맥주가 네. 이 갑자기 3,500원이 되고 4,000원이 될 것 같으면 지금 먹는 게 낫지 빨리 않습니까? 사야죠. 네. 이제 지금 일본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소비와 경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대부분의 어떤 연금이나 재테크의 수단이 채권 중심으로 네. 또는 현금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가 높아가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채권이 위험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S&P 500이 지금 뭐 18배, 19배 정도 수준이고 유럽이 14배, 15배 정도 수준인데 네. 일본 시장은 지금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수준이라서 유럽보다 좀 싸고요. 네. 특히 PBR이 아직도 1.1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기가 정말 좋아지네? 그리고 외국인이나 돈의 흐름이 막 바뀌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싼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좋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그 인플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국가들과 너무나 다르고 다른 국가들한테는 고통인 인플레가 일본한테는 오히려 활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도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부담이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일본도 아주 저희가 세게 오랫동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도만 좀 좋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일본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그러면 네. 이런 일본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예전에는 일본과 저희가 경합의 어떤 관계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약해지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는 그런 경합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BOJ가 계속해서 이렇게 금융 완화적인 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일본의 우에다 BOJ 총재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까지는 너무나 완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의 물가를 보면 다른 국가들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3%에서 4%대까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물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수익률 곡선 제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YCC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에서 한 50bp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사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영원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보유 규모가 일본 전체 국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가 계속이 된다? 일본 정부의 신뢰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런 엔화의 약세적인 어떤 이런 금융 완화 정책이 지금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올해 말 정도가 되면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엔화의 약세가 그렇게 길지 않게 뭐 사실 반년은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몇 년간은 그런 추세가 아니라 곧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길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 약세일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나 산업이 사실은 이제 자동차입니다. 늘 저희 뭐 도요타, 혼다 자동차랑 현대차가 경합을 많이 보였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오히려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부터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평가들을 그렇죠. 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사실 미국이 조금 더 전략적인 기지로 일본을 생산 기지로 생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요. 그거는 좀 되게 긴 이야기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엔화 약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저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